자, 지금 당장 매수 버튼 누르려는 분들 제발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막 이제 옵션 만기에 족쇄가 풀리면서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나서 롱 타시는 분들 진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죽는다고 누차 얘기를 드렸죠. 자,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롱을 타면 죽는다. 여러분,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반등은 옵션 반등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 오늘 단기적인 반등 라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매크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력들이 숨겨둔 이 목적지는 어디인지, 비트코인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내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저점, 목표가,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 다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지키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제 아래 매물대에 부딪히지 않고, 이곳을 털지 않고, 그 다음 하단선에 부딪히지 않고 옵션 만기로 인한 상승장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판단 하에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제가 반익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전량 익절 사인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매매일지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딩방 아니고 그냥 제 매매일지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보이시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 관점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목구름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혹여나 이런 자리에서 상승해서 들어가신 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저는 반익을 했으니 익절달이 나와야 된다고 방금 전 우리 오전에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없는 관점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 설날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있죠. 요번 주 주말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옵션 만기 5시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까지 모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부터 전체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리니 분들은 나중에 모르는 단어들 제가 알 수 있는 강의 차트 받아보실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 알려드릴 테니 일단은 영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 만기란 금요일마다 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금요일 5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끝날까에 대해서 선물처럼 베팅을 하는 건데, 나는 70K 이상에다가 베팅을 하겠다, 혹은 나는 70K 이하에다가 베팅을 하겠다. 가격대는 각자 정할 수 있고요. 이것은 개미들이 자기가 그 베팅 금액을 맞췄을 때 거래소, 마켓 메이커들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거래소에서는 이런 개미들을 죽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들 단에서는 많은 개미들을 죽일 수 있는 가격대로 차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차트 형식을 보입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최대 고통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격대가 아래쪽에 있을 때 너무 높은 자리가 최대 고통 자리에 있다면 이 비트코인 시총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 올리는데 한계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68K의 콜이 더 많습니다. 콜은 68K보다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가격대가 5시까지 68K 위에 있다면 이 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타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래소는 68K까지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7K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콜보다 풋이 많습니다. 그러면 67K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니 67에서 68 사이의 금액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단타 치는 분들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5시 이후에 어떤 양이 형성되는가, 이게 이제부터 개미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위에 롱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미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야 되나요? 매도 압력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숏으로 누르든 매도 압력으로 누르든 이 마켓 메이커들은 계속해서 5시까지 이 매도 압력을 걸 겁니다. 그럼 5시 이후부터는 이게 사라지겠죠. 그럼 순간적으로 무엇이 나올까요? 반등의 여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반등 여파에 개미들이 많이 꼬인다. 그럼 이 반등 여파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보면서 또 한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은 페어와 심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청산 자리 위쪽에도 물량이 좀 많죠. 그럼 바이낸스 같은 경우 힘이 강해진다면 위에까지 한번 반등을 튕기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가격대가 어디냐? 67.5K 부근입니다. 자, 우리가 반등을 간다 하더라도 요런 라인에서 청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되돌림 라인이 올 가능성이 크다. 어디까지? 66.4K까지. 그런데 아래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트코인 전체 거래소로 봤을 때도 3K에 전체 청산 물량이 모여 있다. 자, 노란색은 뭐다? 청산대 죽일 개미들이 많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되돌림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까지는 확실한 되돌림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롱 포지션을 들어갔던 이유 자체가 이것은 옵션 만기로 인한 롱 포지션이다. 그러니 옵션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제가 수익을 냈던 꿀팁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롱을 걸 수 있냐? 저는 야수의 심장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들어갔던 근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 채널을 고점 대비 봤을 때 고점에서부터 내리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하단선에서는 계속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자리를 주는데 상단선에서는 애매하게 준다. 자, 이렇게 개미를 꼬시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내려서 보면은 나머지 상단에선 모두 다 맞지 않냐? 근데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롱을 주는 자리라고 판단이 됐고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롱을 죽이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66K까지의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이유는 제가 봤던 두 가지 관점, 우리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관점 중에 첫 번째 자리가 왔기 때문이죠. 자,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봤을 때 우리 비트코인은 코로나나 이번 패닉셀과 같은 이런 대거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승 채널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의 관점을 정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우리 해당 캔들, 지금 보이시는 이전 주의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이 채널의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 주에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러주면서 소폭 반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승장을 가지게 될 거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좀 낮고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음봉을 만들게 된다면 이 저점을 탈환하는 이러한 일봉 다이버전스가 날 수 있는 강한 반등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방에 조금 더 무게를 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우리가 하방에 무게를 둬야 되는 시나리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주에 시작하면서 제가 새로운 관점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평선입니다. 주봉의 이평에서 계속 덜그럭 하고 있으니 이번 주에 이평을 조금 넘어준다면 또 한 번의 상승 기조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자, 그 자리는 우리가 1시간 봉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의 자리가 바로 이 CPI 반등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저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RSI의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자,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자, RSI의 저점은 올라간다.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의 기조가 되는 그러한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CPI와 함께 결국 상승을 했지만 저는 이곳이 거짓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때 이미 주봉을 이탈한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단번에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려오면서 뭐가 생겼나요? 우리 이 1시간 봉에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죠?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FEG 다시 한번 찍어주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무빙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저점을 깨면서 나오는 이 POC 라인. POC 라인은 이 투자자들이 이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지지대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중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강력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저점을 깨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는데요. 변동이 왔죠. 뭐가 왔어요? 옵션 만기가 오면서 이 하락 채널을 어떻게 지켜주지 않고 FEG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옵션 만기로 낼 수 있는 단기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전량 익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비 구간이겠죠. 자, 저는 되돌린 구간이 확실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66K까지. 왜냐? 청산 히트맵의 매물대가 너무나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단기적으로 67K를 찔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66.3K의 물량을 따먹으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63K는요, 바로 이번 반등, 양봉이 크게 시작했던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그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가 깨러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단기적인 관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내가 큰 수익을 내려면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D-Day 10. 자, 열흘 시간 주겠다. 이란 빨리 이야기해라. 그게 제일 좋다. 세상에서 가장 싼 건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말들을 내뱉어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어제 제가 전쟁 이슈에 대해서 다뤄들었는데 트럼프는 딱 10일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 언제 또 미사일을 한 방 날릴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이제 끝났냐? 여러분들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실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러한 악재가 또 한 번 해소가 되면 결국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가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트럼프가 왜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집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름이란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배추 한 장을 사더라도 이 배추를 옮겨오는 트럭이 무엇을 쓰죠? 기름을 쓰죠. 근데 기름의 패권을 가지게 되면요, 이 입장에서 모든 인플레이션 단가가 낮아집니다. 자, 기름값을 낮출 수 있고 내가 기름의 패권을 가질 수 있다면 배추를 나르는 기름값도 낮아지고 그럼 배추값도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경기가 어떻나요? 잡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를 상승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약달러죠.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에서 기름에 대한 패권을 논하는 게 트럼프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을요, 또 한 번의 악재 이슈로 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지금 이 목적성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재료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악재가 우리에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를 기술적으로도 매크로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비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60K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날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60K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날봉 60K는요, 이전 우리가 상승장을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코리니 분들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봤을 때 이전 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채널을 만들면서 어떻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단과 하단을 두드리고 있죠. 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불프레그 채널에서 상단과 하단을 줄 때 개미들이 참 롱과 숏을 타기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곳을 이탈하면서 다시 하단을 찍죠. 개미들이 뭘 했을까요? 롱을 밟았겠죠. 자, 상단으로 갑니다. 내려오죠. 개미들 뭘 했을까요? 숏을 밟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멈추더니 개미들을 한번 털어버리고 이평선에서 쭉 상승을 가버립니다. 자, 이게 상승 전의 개미 털기 전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지금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지금 딱 여기 상승을 했던 자리. 자, 여기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금 털렸을 거라고요. 여기 그럼 뭐다? 유동성이 몰려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상승할 때 뭘 먹고 가나요? 유동성을 먹고 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봤더니 자, 하락 없이 한치의 저점 갱신 없이 상승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이다. 그러니 이곳은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대를 줄였을 때 우리 이 박스권을 중점으로 봐야겠죠. 이 박스권에 있는 하단 어떻게 됐나요? 2번 저점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을 확대했을 때, 자, 우리 이번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을 깨트리겠죠. 저점을 똑같이 반등을 주진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유동성, 개미들을 잡아 먹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일봉에서 과매도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봉에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아래에서 저점이 내려오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저점은 낮아지는 거죠. 자,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가격대의 저점은 낮아지고 우리 시작할 때 했죠. 뭐라고 했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내는 기조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최고의 반등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가 우리 매크로 관점, 악재가 해소되면서 언제까지 전쟁이 갈까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저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매크로 관점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터졌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매크로 관점을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나스닥의 지표를 지켜줘야 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몰되는 일만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만 당장 봐도 이러한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관점을 좀 변동해야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제 일지를 남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전략 매도를 하겠다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안내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영상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광고쟁이들이 구걸쟁이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수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남겨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링크 발송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겠죠? 자, 저는 저번 주봉에서 맞았던 이 역대급 저점과 이번에서도 한 번의 손절이 있었으나 아래쪽 저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구간을 실시간으로 인증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짜로 인증하시는 분들 있죠? 자, 실시간 포지션 잡게 된 날에는 새벽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고 날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뒤늦게 받는 코인 인사이트 커뮤니티보다는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스터디룸 통해서 또 한번 제가 남겨드리는 매매일지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른 거 비용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서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2주 내도록 말하고 있는데 57, 6, 뭐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59, 60, 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56, 57, 59, 60 요 라인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52K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서 일단 대응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52K를 벗어난다면 더욱더 실시간 저점 잡아가면서 스터디룸에서 저번에 잡았던 것처럼 진짜 눌롱으로 확실하게 잡아낼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런 라인에서 단기적인 반등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 했다? 1시간 봉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일목구름 상단을 넘어줘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 청산 매물대 모여있기 때문에 되돌린 구간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서 단타 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나스닥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나스닥이 반등한다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전쟁을 제외하고도 기술적으로도 나스닥은 지금 하방에 가깝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체 채널을 봤을 때 지금 고점을 정확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 다음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나스닥은 또 이런 장을 형성을 할 겁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또 아래쪽을 찍었다가 올라가고요. 그럼 지금 고점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고점을 탈 확률이 높을까요? 전쟁 이슈까지 있는 마당에 하방이 높을까요? 하방이 높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목구름의 성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봉을 봤을 때 우리 주봉이 일목구름과 어떻게 이격이 멀죠. 보통 이럴 때는 붙이러 갑니다. 이거는 모든 차트의 특성입니다. 이전 자리를 봐도 항상 일목구름과 함께 만났다가 상승을 한다. 그러니 이번 장도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는 조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옆차기 하면서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자리에서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개별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스닥 한 방 떨어질
떨어지면 쟤는 3방 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방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시간 봉으로 봐도 지금 나스닥이 어때요? 고점을 전혀 못 올리고 있죠.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라인을 봤을 때 나스닥이 고작 이러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반등이 아니다. 이걸 보고 롱 포지션 들어가는 건 진짜 바보 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나스닥도 어떻게 봐야겠어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또 사람들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1시간 봉에서 지금 뭐가 있죠? 오더블럭. 이거 세력의 매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뒤에 FEG를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오더블럭이고요. 이 오더블럭 자리에 앞뒤로 다 깨졌죠. 아래, 위. 오더블럭은 지지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상단과 하단이. 근데 그런 자리들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자리를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매크로 관점하고 연결됐을 때 최대한 전쟁이 안 일어나는 쪽을 바라야겠지만 그런 자리가 일어났을 때 확 내려갈 이럴 차트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돌아와서 지금 윗구간에 있는 일목구름 뚫어주는 이런 자리 보였다. 자, 여러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차라리 들어간다면 이런 일목구름에 지지 받았을 때 여기까지 단기간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일단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손익비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단기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승 버튼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의 이 매크로 관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결국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장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롱 나오더라도 1시간 봉의 200부터 위에 있는 FEG까지 추가적인 롱의 저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제가 계속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스터디룸에서 계속 가져가도록 하고요. 저는 당분간은 일단은 숏은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하방을 본다고 해도 숏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이런 악재는 해소되면 뭐다?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들어와야 돼요.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자, 그럴 때 이런 호재나 유동성이 매입됐을 때 이런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롱 상승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되돌림 구간 유의하면서 계속해서 롱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숏 버튼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계속 실시간 대응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들어갔던 게 다행이죠. 순식간적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요. 코인은 항상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보수적인 대응 통해서 수익 내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구간 넘었을 때부터 또 한번 대응을 해보거나 아래쪽에 잡혔을 때부터 또 한번 저점 되돌림 대응 해볼 예정입니다. 제 관점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스터디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연이었습니다.